이제 12일 남았습니다. 12일. 12일이면은 일주일 뒤 금요일은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또 사전투표를 하실 예정인데, 여러분, 대파 보이시죠? 저 대파 들고 사전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아니면은 대파 들고 투표 당일에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무슨 제가 옷에다가 특정 정당 투표하시라 이런 문구를 새겨서 갈 수는 없고, 그냥 파 들고 가려고요. 파. 여러분들도 파 들고 가시고, 그렇게 해서 인증하시면 어떨까요? 전 인증할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살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제가 느낀 거는 정권 심판론이 크게 올랐다. 네, 이따가 KBS, MBC 조사 결과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불이 붙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에서 안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 들어가기 전에 한국경제신문과 PMI라는 곳에 여론조사 매우 수상하다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 여론조사를 합니다. 고정 패널을 상대로 해서. 그렇다면 그 고정 패널, 같은 고정 패널에게 계속 물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표본이 500명입니다. 그 조사 기간이 무려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다른 조사에 비해서 튀는 정도가 아니라 1, 2등이 달라요. 또 격차가 너무 분당을 조사 김은혜 40.2, 김병욱 34.5. 김은혜가 살짝 앞서는 여론조사가 있긴 있었지만은 이건 좀 심한데요. 분당을이 그렇고요. 서울 중성동을 같은 경우 사실 전현희 후보가 항상 앞섰잖아요. 그런데 윤희숙 39.8, 전현희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빵 터지셨다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서울 용산 같은 경우도 권영세 37.4, 강태웅 25.3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야 이게 도대체. 참. 여러분, 선거는 민주공화국 헌정 질서를 떠받치는 핵심 기제입니다. 이 헌정 질서가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게 한다면 다 처벌 대상인 거예요. 지금 일개 회사가 자체적으로 수집한 검증이 전혀 되지 않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하는 그런 인터넷 조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걸 허용하고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이 전화번호인지 이메일인지도 불분명한 자체 수집 DB의 인터넷 조사를 이틀 동안 4개를 발표했고, 이들 4개는 모두 양당의 핵심 전략 지역인 곳이었습니다. 선거 민심이 급변하는 이 시기에 500명 조사를 위해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6일 동안 조사를 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한국 경제를 우리는 제대로 비판을 해야 합니다. 한국 경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아니, 지지층 결집과 투표 참여 의지를 높이는 그런 소재로 활용한 것일까요? 보수층에게 야야야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한국경제 PMI 조사를 보라고, 우리가 마냥 지는 게 아니야. 좀 그 메시지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입장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해서 지금 이 샘플이 적절한지, 또 이 결과가 객관적인 어떤 그런 권위 있는 데이터로 산출해낸 것인지 제대로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얘네들은 또 이거 갖고 막 떠들 거거든. 야,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는데 이 여론조사가 정확합니다. 이러면서 또 막 털지 않겠어요? 자, 우리 오늘 이 여론조사는 매우 심각합니다. PMI 한국경제조사. 그래서 오늘부터 김용민 TV는 한국경제 PMI 조사, 이게 뭔가 지금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 의혹이 걷어질 때까지는 소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너무 튀는 조사예요. 아니, 다른 여론조사에서 1, 2등, 오차범위 안에서 이제 1, 2등인 경우도 있지만은 1, 2등이 뒤집힙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는 조사도 여기서는 2등, 1등이에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국경제 PMI 인터넷 여론조사는 믿고 거르겠습니다. 네. 자, 의도가 있어 보이는 한국경제 PMI 여론조사, 이게 나오면 크게 한번 웃어주세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는 절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오후부터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경기도 김포을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길리서치, 인천일보, 경인방송이 조사한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 박상혁 48.5, 국민의힘 후보 홍철호 41.3, 네, 7.2%포인트 격차죠. 네,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자, 이번에는 천안의 갑을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또 틀렸네. 갑을병인데
갑으로 했어요. 예, 우선 천안갑부터 보겠습니다. 조원 CNI 충청신문이 조사한 건데 천안갑 민주당 문진석 49.4 그리고 국민의힘 신범철 39.6 오차범위 바뀝니다. 문진석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자, 충남 천안을 역시 조원 CNI 충청신문 조사입니다. 이재관 민주당 후보 47.9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 40 네, 7.9%포인트 격차인데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이재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고요. 자, 천안병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정문 49.5 국민의힘 이창수 36.6 오차범위 밖으로 이정문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노드님 신범철이 공천받았네요. 네, 여러분 최상병 사건의 또 주요 인물이죠. 신범철. 네, 이 사람 공천받았어요. 신범철 이 사람 전 국방부 차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섭 밑에서 이제 차관을 했던 것이죠. 이 사람 나왔는데 지금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뒤쫓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전북을 조사합니다.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네, 50% 그리고 국민의힘 정운천 오늘 삭발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라면서 전주 민심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따라잡기 너무 어렵겠네요. 격차가 너무 커요. 37%포인트 격차죠? 맞죠? 예, 37%포인트 격차로 지금 뒤쫓고 있는 상황인데 이성윤 후보가 정말 크게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자, 제주 갑을 서귀포 지역구가 3개죠. 제주도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제주갑 한국리서치와 KBS 제주방송총국이 조사를 한 건데 문대림 민주당 50, 고광철 국민의힘 23, 제주을 김한규 51, 김한규는 민주당 후보지요. 국민의힘 후보는 김승욱인데 21, 제주 서귀포 민주당 위성곤 47, 국민의힘 고기철 35. 네, 제주도는 게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 새 전북신문이라고 있어요. 전북에서 나오는 일간지인데 거기도 전북은 다 끝났다 뭐 그렇게 보도를 하더군요. 자, 전북 상황 또 제주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서울 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그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내용이 나왔는데 오차범위 안 정도가 아니라 1%포인트 격차인데 민주당 강태웅 후보 42, 국민의힘 권영세 후보 41, 1%포인트 격차입니다. 적극 투표층한테 물어봤는데도 1%포인트 격차예요. 누가 될 것 같으냐? 이거는 권영세가 좀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적어도 조사 대상자들에게 물어본 결과는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좀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는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경쟁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한국경제 PMI는 권영세가 훌쩍 앞서는 걸로 나왔어요. 혼자만 그렇게 너무 튄 것 같습니다. 네, 강태웅 후보 선전해서 좀 격차를 벌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12일 뒤에는 웃는 낯으로 용산 구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남갑 조사가 있습니다.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조사인데 추미애 민주당 후보 39, 국민의힘 이용 후보 31. 지금까지 그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은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추미애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추미애 후보. 이 사실 이용이 그 윤석열의 정치적 경호실장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친윤 후보인데 그래요. 반윤 중에 반윤인 추미애 후보에게 이렇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역시 정권 심판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매서운지를 하남갑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구로갑 코리아 리서치와 MBC 조사 결과 YTN 앵커 출신의 호준석 34 국민의힘 후보고요. 민주당 이인영 후보는 52. 격차가 상당하네요. 자,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 을. 네, 여기는 민주당 남병근 국민의힘 현역 의원 김성원이 붙었는데 40.4 이게 민주당이고요. 48.2 이건 국민의힘입니다. 그래요. 이게 7.8%포인트죠. 네, 7.8%포인트면 오차범위 아니긴 한데 동두천, 양주, 연천, 을이 아무래도 또 경기 북부 지역이고 늘 그렇게 또 민주당 후보보다는 국민의힘 후보가 선택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저 선거전 시작할 때부터 이미 그 동두천, 양주, 연천을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관측이 있는데 어려운 곳에서 당선된다면 더 의미가 값지겠지요.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 갑은요 정성호 의원 지역구입니다. 정성호 의원 이번에
당선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친명이고 오래전부터 친명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긴밀한 인연이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가 될 때 그때 이제 정성호 의원도 변호사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부평을 지역 기반으로 했던 그 누굽니까? 한동안 또 영등포를 지역 기반으로 했던 민주당 있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그리고 결국 국민의힘으로 간 그 사람.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누구지요? 문병호. 문병호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사실 문병호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문병호, 정성호, 이재명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중앙무대에서 돈 많이 벌지 말고 지역으로 가서 노동자, 농민 이런 분들과 함께 좋은 변론으로 그 시대와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정성호는 양주로 그리고 문병호는 부평으로 이재명은 성남으로 이렇게 내려간 겁니다. 예, 그랬던 분들이에요. 자, 여간 이 동두천, 양주, 연천, 갑은 그래도 정성호 후보가 좀 앞서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남사님은 포천도 보수 강세 지역이었다가 변함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포천 가평 이 지역구 여기는 국민의힘의 김용태 후보가 나온 곳인데 이 포천과 가평 민주당이 좀 기대한 곳인데 지금 여론조사가 오차범위 안에서 살짝 밀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막판에 정권 심판론 얼마나 또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갑은 신도시라서 진보 강세 지역입니다. 라고 남사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동네 사정을 잘 아시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론조사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대전 유성을 이상민이 이제 6선을 노리는 유성을인데 34.5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있다가 국민의힘으로 갔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전략 공천을 한 그렇죠. 인재인 황정아 후보 55.6%로 이거는 황정아라는 사람을 유성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이상민한테 넌더리가 난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황 후보에게 시원하게 밀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예, 경북 포항 남울릉 에브리 리서치 포항 MBC 등이 조사했는데 민주당 김상원 후보 27.7, 국민의힘 이상휘 후보 59.2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영남에서 특히 그 TK에서는 민주당이 당선자 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도 한 가지 김상원 후보에게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이죠.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국민의힘 후보가 이 60%가 넘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거 내봐야 다 50%대인데 이거는 그만큼 국민의힘이 TK에서도 인심을 잃었다라고 봐야 하는 징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인천 남동갑으로 가보지요. 한길리서치와 인천일보, 경인방송이 조사를 했는데 맹성규 50.3 민주당 그리고 손범규 34.8 국민의힘. 이 손범규 후보가 말이죠. 우리 풍백소년님이 알려주셔서 알았는데 전 손범규가 그 옛날에 그 한나라당 때부터 정치했던 그 손범규인 줄 알았더니 SBS 아나운서 출신의 손범규 씨더라고요. 그 양반하고 방송 오랫동안 많이 했었는데 참 푸근한 분이고 평생 방송인의 길을 걸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국민의힘 입당해서 이번 인천 남동갑에 출마하셨네. 그래요. 왜 그 양반이 거기로 갔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범규 아나운서. 네. 맹성규 후보가 지금 아주 현저하게 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범규는커녕 손범수가 나와도 안 된다. 손범수는 고사하고 그의 부인도 이번에 공천을 못 받지 않았습니까? 네. 자,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3월 29일 금요일 아침까지 올라온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갑 한국리서치와 한국일보가 다루었는데요. 최현일 40, 김영주 25, 15%포인트 격차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앞질러 나가고 있습니다.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갑 가보겠습니다. 코프라와 기호일보 조사인데요. 이상식 민주당 후보 49.4, 국민의힘 이원모 후보 37.5, 거의 12%포인트 격차지요. 오차범위 바뀝니다. 충북 청주 상당 정우택 국민의힘 후보가 사퇴하면서 결국에는 새 후보를 급히 공천했는데 민주당 이강일 후보 43.2, 국민의힘 서승우 후보 40.2, 이 간격이 점점 좁혀질지 주목됩니다. 자, 청주 지역 4군데 지역구 모두 민주당은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충북 청주 상당 얼마나 좁혀질지
이대로 승부가 굳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부산 남구 같은 경우 얼마 전 조사까지만 해도 민주당의 박재호 후보가 살짝 앞서는 조사였는데, 자, 이 미디어 리서치 뉴스핌 조사는 박수영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역전한 걸로 돼 있네요.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오차 범위입니다. 그리고 1.9%포인트 격차인데요. 통계학적으로야 얼마든지 뒤집힐 수가 있는 건데, 선거는 사실 기세 싸움이거든요. 박재호 후보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경기도 동두천, 양주, 연천을 미디어 리서치 경기일보 조사에 따르면 남병근 후보, 민주당 후보인데 40.4, 국민의힘 김성원 후보 48.2, 수해망언에다가 음주 차량 동승까지 여러 가지로 논란을 빚은 김성원 현역 의원인데요.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거의 오차범위를 넘어서는 수준까지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남병근 후보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부산 북갑 한국리서치 한국일보 조사 결과입니다. 전재수 후보가 52,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가 30, 전재수 현역 의원 민주당 후보가 현재 22%포인트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3월 29일 금요일 오전까지 들어온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 열심히 또 조사가 이루어지고 월화수에 발표가 될 텐데, 자, 이번 주말 조사는 결국 사전투표에 미칠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매우 주목됩니다. 빨간색 후보들은 점점 줄고 빨간색이 이기는 그런 결과는 점점 줄고, 또 빨간색인 그런 지역구라 할지라도 민주당 후보가 점점 좁혀가는 양상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방심해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자,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말대로. 이는 언제 어떻게 또 그들이 공작을 펼쳐서 이 흐름을 바꿀지 몰라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쉽게 바꾸긴 어렵다고 봅니다. 어제 그 유재일 씨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보수, 아스팔트 보수들, 코어층 보수들은 지금 한동훈 그만두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선거 걱정을 합니다. 부정선거 걱정을 해요. 그거는 이미 선거에서 정상적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과, 야권이 이기는 결과가 나오면은 이거는 부정선거다. 이렇게 더 씌워가지고 그 어떤 이번 선거 결과를 폄훼하는 그런 작업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왜 유권자들한테 요구하죠? 후보들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오늘 그 KBS하고 MBC가 말이죠. 과연 총선에서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전국 단위로 물어본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예. KBS 한국 리서치 3,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3월 24일에서 26일 전화 면접 조사로 했습니다. 안심번호로 했고요. 응답률이 17점입니다. 안심번호가 뭔지는 아시죠? 예. 그럼 쉽게 얘기해서 통신 3사에다가 그 지역에 사는 분, 그리고 그 연령대인 분 해서 요청을 합니다. 이게 돈을 주고 그 번호를 사와요. 그러나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받는 게 아니라 안심번호, 암호화된 그런 번호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전화를 합니다. 예.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 결과의 신뢰성이 매우 높은 그런 표본을 얻어가지고 조사하는 거지요. 자, KBS 한국리서치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어느 정당 지역구 후보를 찍겠는가 했을 때 민주당 40, 국민의힘 33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2말 3초 때는 국민의힘이 앞서는 듯 보였는데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4차 조사 때부터 역전이 되더니 5차 조사 때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7%포인트 격차입니다. 이 정도면은 3,000명 조사를 했으니까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1.8%포인트. 결국 오차 범위 밖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자, KBS 한국 리서치 3,000명 조사는 이렇고요. MBC 코리아 리서치 1,001명 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건데 이것도 역시 안심번호로 조사를 한 겁니다. 사실 그 KBS나 MBC나 모두 전화 면접 조사인데 전화 면접 조사는요, 야당에게 불리합니다. 특히 지금 여당이 독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사람이 나한테 물어본다? 내가 내 입으로 답변할 때 정말 이러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답변하는 게 바로 전화 면접 조사인데 여기서도 지금 국민의힘이 밀리는 걸로 나왔습니다. KBS에서는 40대 33. MBC 조사에서는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56,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38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전국 모든 지역에서 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적어도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이길 확률은 대단히 낮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리서치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한 KBS MBC의 조사 결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그래요. 정말 지금 밭은 좋습니다. 흐름은 좋아요. 이럴 때 우리가 자신감은 갖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겸허하게 오만하지 않게 해나가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